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고통받으며,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너무 냉정하고, 너무 단정적인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정말 인생은 혼자인 걸까? 젊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의 삶에는 늘 사람이 있었고, 전화만 걸면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었으며, 힘들 때면 기대어 쉴 어깨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풍경은 달라집니다. 부모님은 먼저 떠나고, 자식은 자라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며, 평생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과도 마음속 이야기까지 나누지 않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혼자라는 단어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가 외로움이나 버림받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가 말한 혼자됨이란 인생의 선택과 책임은 결국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조언을 해줄 수 있었지만 결정은 늘 나의 몫이었고, 누군가는 곁에 있어줄 수는 있었지만 내 마음속 고통까지 대신 견뎌주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가 아닐 거라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애써왔고, 참아왔고, 버텨왔던 분들에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울린다면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 철학자들의 말을 따라가며 왜 인생은 결국 혼자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왜 절망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신의 마음 옆에 잠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고 살아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회라는 울타리가 있으니 혼자라는 말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고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의 손을 잡고 자랍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고, 직장에 들어가면 조직이라는 이름 아래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바쁜 일상 속에서 혼자라는 생각은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말은 어쩐지 패배나 실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 익숙한 생각에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 섞이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 곰곰이 돌아보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은 늘 혼자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던 순간, 버텨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밤, 누군가를 용서할지 마음에서 지워버릴지 갈등하던 시간, 그 자리에 함께 대신 서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결정의 순간에는 늘 나 혼자 서 있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혼자라고. 이 말은 사람을 고립시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혼자였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다만 함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외로워지는 대신 조금 더 단단해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족이 있어도 마음은 혼자입니다. 사람에게 가족만큼 든든하게 느껴지는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세대에게 가족은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았고, 배우자를 위해 참고 견뎠으며, 부모를 위해 자신의 삶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어왔습니다. 가족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가족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속 이야기를 다 나누지 않게 되고, 같은 가족이어도 생각과 선택이 점점 달라집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 독일의 사회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독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말은 가족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 나빠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가족이라 해도 각자는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며 마음의 깊이까지 완전히 공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혼자인 이유는 그들이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가족을 향한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모든 걸 알아주길 바라지 않아도 되고, 늘 내 편이 되어주길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섭섭함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가족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다 같은 지붕 아래 잠시 머무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외로움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늙어갈수록 혼자됨이 선명해진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감정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온 시간들이 지나가고 하루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조용한 공백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았고, 하루하루가 숨 가쁘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은 먼저 떠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가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루가 고요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걸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딘가 혼자인 것 같고, 혼자 있어도 괜히 더 조용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이 노년의 고독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인간을 외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을 가장 솔직하게 만든다. 몽테뉴에게 노년의 고독은 삶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식과 소음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가장 정직한 시기였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며 혼자를 더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년의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이 조용히 떨어져 나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끄러운 관계, 억지스러운 역할, 남의 시선에 맞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 서게 된 시간. 늙어갈수록 혼자됨이 선명해지는 것은 외로움이 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더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외로움은 깊어진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이 정도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말은 해줄 거라 믿었는데, 그래도 내 편은 되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기대를 쌓아갑니다. 가족에게,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심지어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도 조금씩 기대를 얹습니다. 그 기대는 처음에는 작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당연함이 되고 어느새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서운함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고요한 외로움으로 남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리우 스피노자는 이 지점을 아주 단호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감정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스피노자에게 기대란 사랑이나 신뢰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타인의 선택에 맡기는 행위였습니다.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행동에 행복과 불행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하면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섭섭함도 줄어들고 섭섭함이 줄어들면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혼자가 힘든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됨은 벌이 아니라 능력이다. 우리는 오래도록 혼자라는 말을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해왔습니다. 혼자 남았다. 혼자 산다. 혼자 버텨야 한다. 이 말들 속에는 늘 패배와 불안, 어쩐지 뒤처졌다는 느낌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가 되는 상황을 무언가 잘못된 결과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는 말을 삼키며 마음에 없는 자리에도 스스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 생각 하나로 수많은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인 관계들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더 지치고 혼자 있는 시간은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이 오래된 오해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됨을 견디는 능력은 인간의 지적정신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쇼펜하우어에게 혼자는 벌도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함께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혼자 잠들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떠나도 자기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됨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디엔가 기대고 싶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에게 기대고 중년이 되면 일과 역할에 기대며 나이가 들수록 안정과 익숙함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붙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흘수록 기대던 것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는 멀어지고 역할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한때는 든든했던 직함도 평생 붙들고 있던 책임도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때 사람은 허전함과 함께 불안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대왔던 것들이 모두 바깥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럴 때 시선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언제나 너 자신의 이성이다. 아우렐리우스에게 의지처란 사람도 재물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함께 무너지지 않는 자기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밖의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내 태도와 판단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에게 항상 이해받지 않아도 되고 모든 상황이 내 편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일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제 혼자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자리로 바뀝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라.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본능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합니다. 괜히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를 틀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외로움은 견뎌야 할 감정이 아니라 빨리 사라져야 할 불청객처럼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 밀려오는 공허함, 하루가 끝난 밤에 찾아오는 이름 없는 허전함은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외면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 모습의 인간을 아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 안에 머물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파스칼에게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없앨 수 없습니다. 대신 외로움 옆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도망치지 않고 재빨리 채우려 하지도 말고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부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혼자지만 그래서 충분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인생이 왜 혼자인지, 그 혼자가 왜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혼자라는 말인가? 이 질문은 체념이 아니라 정리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곁에 있을 거라는 말,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말,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거라는 말을 기대하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마음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 마지막 지점에서 아주 분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 누구도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에픽테토스에게 혼자라는 상태는 버려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타인의 선택, 타인의 감정, 타인의 태도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온전히 자기 삶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위로입니다. 누구에게도 완벽히 기대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 참아온 마음들, 말없이 지나온 계절들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값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완성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결국 혼자인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지나오신 지금, 아마도 그 질문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혼자는 외롭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버려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말은 이 한 문장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혼자이지만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몫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저 역시 이 질문 앞에서 오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혼자인 것 같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괜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렸고,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자 오히려 숨이 편해졌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혼자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밀려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마음 한켠이 조금 조용해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정답을 주지 못했더라도 당신의 마음 옆에 잠시 앉아 있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누군가와 함께여서가 아니라 혼자서도 괜찮기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